자,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여서 그러는 걸까요? 지난 문정부 때 없앤 주택임대 사업자가 부활될 예정입니다. 다만 확정된 건 아니고 관련된 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섣불리 이게 등록하시거나 좀 이렇게 하려면은 안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고 2월 19일,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날 그 전날인데 2월 19일 날 이렇게 이제 건설경기 부양 미분양 해소 대책이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 해가지고 어제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단톡방에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별로 못 봤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좀 밋밋했어요. 솔직히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는 좀 보자. 서머리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 건설경기 부양 미분양 해소 대책, 준공업 미분양 증가폭이 가파르다. 지방 17,000곳, 1년 새 2배 사이 됐다. 건설사 줄도산 일자리 직격탄. LH 15년 만에 미분양을 직매입한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나서서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겠다는 거죠. 아, 그럼 저건 무슨 돈으로 하나요? 자, 그리고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을 확대하겠다.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설형이 있고 매입형이 있는데 건설형은 말 그대로 실제 건설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좀 커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인들은 매입형, 다 지어져 있는 구축, 기축을 매입해가지고 등록하는 건데 이거 대상을 확대하겠다. 즉, 아파트도 하겠다. 지방 6억의 아파트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안인데 이 관련된 내용은 민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는데 과연 이 시국에서 지금 탄핵 전국에서 야당이 잘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3천 가구로 이거 효과 없다. 업계에서 요구해온 세제 혜택.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세제 혜택.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감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주택수에서 아예 빼버리고 5년 동안 오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0% 감면, 농특세 20%만 내면 되는 획기적인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냐고요? 예전에 마곡도 있었고요. 광교도 있었고요. 위례도 있었고요. 지금 들어보면 다 어마무시한 것들 아닙니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런 혜택들은 없다. 그리고 DSR 규제 완화는 4월 달에 다시 논의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겠다라는 거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급하지 않으시군요.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좀 요즘 힘들다. 이런 걸 이제 좀 표현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한 거는 그만큼 좀 그래도 이제 제가 좀 말을 좀 그렇게 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급하다라고 보시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대책을 냈는데 건설 업계가 요구해온 굵직한 세제 금융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에 나온 대책을 재탕한 것도 많아서 이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미분양이 뭐 이렇게 넘어섰고 막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서 LH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2010년, 이때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때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2008년도가 결혼을 했고 2009년도에 회사를 그만 나와서 세무사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회사에 제가 있었으면은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와닿게 알았을 텐데 그때 저는 그냥 평온한 수험생이었어요. 1년에 우리 둘이 부부가 쓰는 게 돈 뭐 천만 원, 천 얼마인가? 뭐 2천만 원도 안 들었고 그냥 평온하게 지냈었는데 그때 이제 좀 투자하신 분들, 특히 부동산이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했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70% 수준에서 이제 매입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뭔가 부양책을 내는데 안 됐어요. 그게 언제까지 안 됐냐면 2008년부터 거의 한 2013년, 14년.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 그때 미분양 감면주택 혜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끔찍한 얘기인데 2008년, 2010년도에 저걸 매입을 했고 그럼 2010년으로 보자.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나서 감면주택 혜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지방 부동산이 좀 한 2년 정도 더 가야 되나? 어려움이? 이거 말이 씨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매입한 주택은 든든 전세 주택으로 하려는데 뭐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이야? 또 든든 전세? 뭐가 든든하다는 거야? 그래도 이제 뭐 전세 사기는 없고 국가에서 하니까 설마 국가가 떼먹겠냐? 약간 이런 말투 같은데 그거보다는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청구권이 있으니까 4년 정도 사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준다는 거죠. 그리고 6년 후 마음에 드시면
매입해도 된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이게 필요한 비용은 올해 편성된 예산 3천억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이걸 얼마나 좀 해소가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거죠.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안 돼. 중공업 미분양 돼야 돼. 소위 말하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만 되는 거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 현재는 비수도권 기준 3억 이하 비아파트만 등록 가능한데, 아마 이 가액 요건 3억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네요. 올해 1월 기재부에서 6억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아파트도 이제 비아파트 외에 아파트도 이제 등록되게끔, 신규 등록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임대 사업자가 기준주택을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유형인데, 이게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아파트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민특법 개정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야당이 동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뭐 다른 얘기인데, 우리 이제 세제 관련해서는 특별히 없으니까 그냥 좀 넘어갈게요. 뭐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은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 조금 개선이 있겠지만 큰 실효성을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제가 좀 이따 별도 기사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 해가지고요. 뭐 추진 배경 패스 그냥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진 방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뭐 철도 지화와 있고 국가 산단 있고 지비 전략 사업 있고 공모 사업 있고 뉴빌리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정 조기 집행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하겠다는 게 유동성 말 그대로 통화량 현금 좀 돈 좀 뿌리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검정색 2번 여기에 이제 시장 회복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 매입하겠다. 아까 읽었던 거죠. 3,000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현재 비아파트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경우에도 허용하는데, 혹시 이제 내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여기는 아무리 뭐 악성 미분양이라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괜찮다라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등록한다 하시더라도 관련된 민특법이 개정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정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딸랑 지금 이거 한 3줄, 4줄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되겠잖아요. 그 전에 이제 10년 임대 때는 세제 혜택 이거 나오는데 이제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썼어요. 단독으로 썼는데 이게 관련된 세법이 통과해야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앞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 중공업 미분양 급정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 국민평형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서 매입형 등록임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만 풀어준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순간 나는 이제 10년 묶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여. 그리고 이제 10년 내가 가지고 가면서 다른 주택을 내가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즉 내가 무조건 거주해야 됩니다. 그게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그리고 그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전체 양도세 비과세는 안 된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이제 문제가 이거죠.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표받친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 늪에 빠져서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해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특정 언론사의 생각입니다. 뭐 이게 공식적인 그건 아니에요. 우리 채널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이 표밭이라고 생각 안 할 텐데, 물론 특정 지방이 표밭이 있긴 있는데 거기 말고 수도권이 표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할 일이니까 감히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뉴스원에 있는 기사를 좀 보자면은 좀 이건 광고가 안 없어져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약간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LH의 3,000가구 미분양 매입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를 생각하면 역부족이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 늘 수 있다. 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건설사 살리기로 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물건을 사서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런 대책으로 시장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좀 약간 세게 말씀하시죠. 자,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님은 건설사가 입지를 잘못 선정해서 분양했는데 이번 방안으로 이거 매입해주면 미분양 되더라도 정부가 사주는구나 라고 시그널을 주지 않냐. 그래서 미봉책으로 보인다. 권대중 교수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과거 미분양 주택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 감면, 그리고 양도세 5년간 면제, 파격적인 혜택을 줬다. 그런데 지금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해줘야 된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세도 양도세인데 취득세에서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 랩장님은 지방 준공 미분양의 공공 매입은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양도세 5년 감면, 취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나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네요. 결국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권대중 교수님하고 같아.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매입형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관련해서 매입 수요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인 투자의 활성화를 굉장히 전향적인 훨씬 더 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임사 아파트 이거 지방에 안에서 푸는 것은 당연한 거고 법인도 살 수 있게 혜택을 줘야 된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임재만 교수님은 이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시네요. 지방 부동산을 살리려면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 거의 지금 2천만이 좀 넘죠. 얼마 전에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왜 서울이 무조건 서울에만 몰려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냐. 가지고 제가 서울만 보면 1,000만이 조금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까지 보면 거의 인구의 40%가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으니까 이거는 좀 과밀되어 있는 게 맞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아쉽죠. 지방 같은 경우에 사실 세제 혜택이 좀 들어가 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해볼까라는 지역하고 단지도 조금 일부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말고도 할 거 많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좀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어쨌든 뭔가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을 먹기에는 아직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지금 토호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온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토호제 해제되고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1군 어차피 놓쳤으니까 1.5군으로 가야 되냐, 지금 이거잖아 지금. 그럼 1.5군도 그러면은 나는 저 2.5군 3군까지 가야 되냐, 거기는 가면 안 돼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슈에 묻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당분간 좀 지방 부동산 좀 어려움은 더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나쁘다기보다는 좀 우려되는 말을 했는데 2008년 10년에서 좀 더 있어야 될 수도 있다면은 안 돼.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 또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